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연아입니다. 여러분들 2부 목요일 오늘은요. 튼튼 주식 이지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강의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 필기구는 준비하셨나요? 오늘도 튼튼한 주식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 저희 함께 넘어보자고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 내일 혹은 다음 주 매매가 조금 더 손쉬워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더불어서 주유소 활짝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좋고요. 유튜브 채널도 좋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도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위원님들은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저희 주유소 수요일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 더하기,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도 마음도 내 계좌도 튼튼해지는 마법 함께 만나보러 떠나볼 텐데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함께 보시죠. 네, 저희를 구원해 주실 구원투수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도 만나뵀지만 2부 강의를 또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1부에서는 좀 체력을 비축했다 뭐 이런 소문이 돌던데 진짜입니까? 네, 맞습니다. 체력을 많이 비축해서 2부에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저희 사실 이지환 전문가님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서울경제TV에 나와주시면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뷰와 정확한 분석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기 때문에 2부 강의 오늘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 도하나도 옆에서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좀 들어볼 텐데 위원님, 저희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요? 일단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9월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8월 달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8월 달 지표들이 지금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지표는 최악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월 달, 8월 달 시장이 굉장히 급락의 과정을 겪을 때 8월 달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본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었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 혹은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시장을 짓누르면서 8월 달은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을 보시더라도 ADP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고 노동부 고용 지표는 사실 그 정도까지 안 좋을 수는 없었는데 실제 이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나쁘지 않으면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된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뭐 서비스업이나 제조 PMI 지표도 마찬가지인데 8월 달은 일단 안 좋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전통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왜 9월달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느냐라고 본다면 8월달 지표가 안 좋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활동이 잠깐 멈추는 시기이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로 이번에 그 고용지표를 보면 실제로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지금 최대 몇 년치 만에 최대로 임금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월 단위로 0.56%가 나왔는데 그러면 임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필요한 일자리 구직 그 수가 자비에 1,000만 개 이상 나왔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8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업의 숫자보다 구직자가 더 작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일하러 안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리얼하게 좀 다른 경제 용어를 배제하고 실제적인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두려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있는데 일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준다 그러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9월 말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조건은 일단은 그 직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든지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차라리 보조금 받고 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는 버티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8월달 휴가철이잖아요. 8월달까지는 보조금 받고 좀 쉬다가 9월달부터 일하러 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이거를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지난 7월이나 8월달처럼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8월달 지표가 9월달에 발표됐는데 9월달에 나오는 지표는 대부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렇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7월, 8월에 이미 많은 급락을 겪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 요거를 일단 9월달 증시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월 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 건 일단 백신 접종률이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한 60%가 넘어가게 되면 60%에서 65%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접종률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률은 지금 60%를 향해서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이 도달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치료제가 이제 임박해 있는데 특히 이제 MSD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상 임상이 끝났고 이미 3상 임상에 돌입했는데 빠르면 아마 10월 달에 긴급 승인을 받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지난번에 백신 긴급 승인 전에 미리 대부분의 물량을 선구매한 것처럼 이 MSD 코로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는 이미 1조 3천억 이상 미국이 선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아마도 긴급 승인이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뭐 화이자라든지 대형 메이저사에서도 한 세 회사 정도가 백신처럼 아마 치료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라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확률이 높은데 결국 이제 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 민감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혜택을 좀 받게 되겠죠. 가장 큰 부분이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카지노나 그다음 이제 필수 소비재들이나 일부 소비재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큰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반등 이후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조정을 좀 꽤 크게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 비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인데 대부분 이제 버티는 배경을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좀 이어지는 경우와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월 달에 빠르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날 것이고 뭐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10월 말이든지 뭐 11월 초든지 어쨌든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증시는 잘 생각해 보시면 8월 달 지표가 발표되는 9월 달에 상당히 지표가 안 좋게 발생되는 이 구간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구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야금야금 살 겁니다. 그렇게 살 것이고 실제로 이제 10월 달 넘어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이 지금 계속 뭐 규제 관련 리스크나 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이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데 눈이 가 있을 때 아마 외국인들은 그 이슈들로 시장의 조정을 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모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본다면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뭐 1.6%, 7%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어제도 뭐 0.78% 빠졌고 계속 빠지는데 이 빠지는 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게 빠질 때 위드 코로나 쪽을 어느 쪽으로 공략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IT 종목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 많이 물려 있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쪽을 사야 되는 게 맞느냐, 위드 코로나 쪽을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장이 1월 달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창구, 뭐 제약 바이오 일부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혹은 비대면 이슈로 시작해서 플랫폼 이슈로 넘어왔던 기업들이 과연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대안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쪽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안 투자가 됐던 쪽에 대규모 매도를 하는 거는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이 야기되는 국면이었다면 그 대안 투자가 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더 끌고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정책적 리스크가 나오든지 혹은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그동안 1월 달부터 시장에 조정을 받을 때 대안 투자가 됐던 종목들이 지금 좀 이따 제가 이제 HTS로 확인을 같이 해보겠지만 급격하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물을 쏟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시장의 조정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대안 투자가 됐던 종목들이 여기서 거꾸로진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대안 투자 종목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실제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들이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봤을 때 제가 적어도 이제 20년 이상 주식을 한 경험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물론 이제 정책 관련 이슈로 내려오지만 그 내려오는 이번 주 구간을 보면서 시장은 이제 확연하게 바뀌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짐작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8월 달에 분명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지표는 안 좋다라는 전제를 일단 해야 되고 지표가 안 좋을 때 시장이 좀 충격받을 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9월 달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부터 먼저 볼 건데, 외국인 수급 HTS를 보면서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 8월 31일 날 1조 1,000억 정도를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좀 바뀌었고, 지난주까지 매수가 상당히 잘 이어져 들어왔는데, 9월 7일 날 3,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9월 8일 어제 2,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선물 동시 만기일인데 한 3,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지수가 3일 연속 큰 폭으로 미끄러지니까 뭔가 두렵다 그렇죠. 뭔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고 상당히 이제 두려운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단기간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되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본다면 9월 7일 날 3,1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날 카카오뱅크와 삼성전자 매도를 합치면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매도가 거의 뭐 매도 물량이 절대 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9월 8일 날 2,2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리스크가 나왔던 카카오와 네이버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 세 종목을 합치면 7,500 정도 순매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을 빼고 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 5,000억 이상 매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7일 날 3,000억 정도 매도도 삼성전자나 카카오뱅크 두 종목만 딱 제외하면 매도가 없고 9월 8일 날 2,200 정도 매도도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네이버의 세 종목 합치면 7,500 정도 매도가 되니까 오히려 5,000억 이상 샀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3,195억 정도 매도가 또 나왔는데 요 물량도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두 개만 합쳐도 3,000억 이상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종목 빼고 나면 매도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와 카카오, 카카오뱅크, 네이버 이 네 종목만 빼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대부분의 섹터들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실제로 그럴까 이렇게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9월 6일부터 외국인들 섹터별 등락을 보면
대부분의 섹터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을 본다면 의약품에서 이제 한 1,000억 정도, 900억 정도. 요거는 이제 뭐 그동안 대한투자가 됐던 제약바이오 쪽의 이익 실현이고, 그다음 은행에서 이제 4,100억 정도 매도가 크게 나왔는데, 요거는 카카오뱅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매도가 없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소액이거나 대한투자가 됐던 통신업종 중에 일부 매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서비스업이 1조 원 이상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게 이제 절대 다수가 되는 거죠. 그걸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네이버를 제외하면 뭐 건설이나 기계나 뭐 철강이나 IT 업종까지 운송 장비를 해서 대부분의 업종은 보합권이거나 대부분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정 종목 한 3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없고 오히려 순매수다라고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3일간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혹시나 3일간 우리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대량의 외국인들 매도에서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잘 보시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네이버를 제외하면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을 양이 많지 않더라도 저점 매수하고 있다. 특히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IT 일부 종목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점 매수로. 그래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오늘 이제 사실 동시만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외국인이나 기관도 굉장히 궁색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이렇게 치열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익은 많이 달성이 돼 있고, 오히려 선물옵션 동기만기 때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롤오버에 줄여가면서 다음 월물은 이제 기회가는 단계인데, 오늘 정말 치열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 장중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200 지수 그 결제 지수를 넣고 407.50을 결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외국인이나 기관이 처절하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도 지금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 못지않게 수익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다급하다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은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보면 기간이 한 9,300 정도 매도했거든요. 근데 9,300 정도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9,500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그 기관들이 대량으로 뱉어냈던 물량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외에는 매도 물량이 없었고, 기관이 이제 9,000억 이상 매도를 굉장히 쏟아냈는데 이 물량은 대부분 금융투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선물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을 청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 가지고 뭐 대형주가 한 3%, 4% 빠진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프로그램 물량에서 나왔던 매도는 늦어도 내일이나 늦어도 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대부분 다 그 물량은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프로그램 그 금융투자 쪽에 나오는 그 청산 물량, 선물 연관되어 있는 청산 물량으로 눌렸던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지금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실제로 매도가 없다 그러죠. 8월 31일 이후로 매도보다는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들로 조금씩 매수. 근데 여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그냥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그냥 계속 매수해서 올려가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사고 싶은 경기 민감주 일부는 여기서 누르는 거죠. 자, 누르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매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당연히 주식 선물이나 옵션을 걸고 매도를 하겠죠. 이미 차익도, 주식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고, 파생해서 그만큼 반대급부를 같이 챙기면서 이걸로 오늘처럼 지수가 대량으로 눌리잖아요. 1.5%, 1.9%. 그럼 뭡니까?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누르면서 파생 쪽에서 수익을 얻고 깔아앉고 나면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같이 내려가니까 그 종목들은 저가에 매수하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의 매매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매도해야 될 물량은 차익 실현, 반대급부로 파생 쪽에서 이익을 챙기고, 그 덩달아 지수가 밀려서 내려갔던 사고 싶은 종목들은 저가에 매수.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런 과정들이 9월 달에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당장 유행하는 종목의 10% 정도 수익을 취하려고 들어가다가 정말 운이 나쁘면 지난번에 반도체나 이번에 플랫폼처럼 걸립니다. 왜?
어쨌든 그쪽 섹터들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량들이 나올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 수익을 쫓아가다가 크게 얻어맞는 게 지금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반도체나 IT 쪽의 반도체나 혹은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쪽에 나오는 거 보면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물타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아니면 아예 그쪽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그걸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거기서 현금을 빼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에 야금야금 넣어다녀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 2%에서 길게 모아간다. 그건 가능하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분이라면 지금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10% 뭐 5% 넘게 상승한 동안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RT는 2, 3% 반등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일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만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물려있는 반도체나 플랫폼 기업에 물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드 코로나 쪽으로 과감하게 저가 매수에 들어갈 거냐 이제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당연히 위드 코로나 쪽에 저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를 대량, 네이버 대량 매도 정책적인 부분은 같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는 절대 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불문율이죠. 정책과 관련된 악재는 뭐다? 원래는 다 던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적어도 이제 절반 정도는 청산을 했다가 눈치를 보고 난 다음에 저 바닥을 잡으면 다시 절반을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보시는 게 낫고 단기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 있다면 빨리 끊어내는 게 일단 맞겠죠. 왜?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지 이전처럼 이제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별 등락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라고 좀 본다면 일단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왜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좀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뭐냐면 이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냐라는 부분은 결국 자금의 이동입니다. 자금의 이동인데 이 자금의 이동은 사실 중국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교제 관련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7월달, 8월달부터 공포에 밀어넣는데 본인들은 그거 다 회복했어요. 보유장 반등으로 다 회복했고 이제 고점을 넘어간다 했죠.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나 홍콩의 이제 옵션 연관된 물량들이 지수들이 상당히 밀리는데 중국 상해 지수는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올랐고 결국은 지금 현재 V자 반등 형태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외국인들이 규제 관련 리스크로 나올 때 뉴스에 계속 뭐라고 나왔냐면 아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K 펀드들이 혁신 펀드들이 테크 펀드들이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빠져나간다. 계속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결국 이제 테이퍼링도 할 것이고 달러가 강세화될 것이니까 결국 선진국 쪽으로 돈이 몰린다. 라는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빠져나간다거든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중국의 외국인들이 4조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돈은 빠져나간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실제로 중국에 돈은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중국 증시는 굉장히 V자형으로 반등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우리는 자료가 정보가 없으니까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뉴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현실은 이렇다 그러죠. 그럼 뉴스만 봤으면 지금 중국 증시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신고가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머징 마켓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됐다가 재유입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중국 쪽에 증시가 반등을 주고 외국인 자격이 유입된 걸 우리가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매수로 돌아섰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아주 폭발적인 상승력이 외국인들 매수에서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7월달, 8월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3일 연속 빠지는데 지금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디선가부터 저점에서부터 계속 뭡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매집해 나가는 게 지금 맞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중국 증시고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관전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면 이제 좀 전에 섹터별로 보셨던 것처럼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 되고, 지금은 종목별 선택이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섹터별 등락을 보시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가 이번에 중국의 테크 관련된 쪽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리스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폭락했을 때, 정말 이 정도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1, 2주 상간에 대부분 종목이 3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플랫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보면 한 이틀간 적게 빠지면 10%, 많이 빠지면 한 20,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계좌를 그냥 순식간에 다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을 제가 늘 뭐 외국인 전도사처럼 나가지고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버리는 카드 쪽에 반도체나 플랫폼 같이 한 발만 잘못 들어서 있어도 내 계좌는 딱 박살이 나는데 이틀이면 됩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걸 우리 반도체에서 경험을 해봤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 오늘 플랫폼에서도 경험해봤다 그랬죠. 결국 제가 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쪽을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유입되는 쪽을 잘 봐야 되기도 하지만 유출되는 쪽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가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이 1월 달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안 좋았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투자를 찾았는데 대안투자는 우리만 찾는 게 아니죠. 외국이나 기관도 당연히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이나 제약바이오의 일부 종목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를 플랫폼이라는 그 툴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끝도 없이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시장이 바뀌는 시점이 딱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감하게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인들도 요즘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기초 분석을 다 하기 때문입니까? 예전처럼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에 그냥 급격히 다 던져버리는 거죠. 자기들 매도할 만큼. 어제 카카오나 네이버, 카카오뱅크 세 종목 매도량이 7,500원입니다. 하루에 7,500원입니다. 그러면 던지고 싶은 만큼 그냥 그대로 던져버린다. 그걸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익에 목마르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를 그냥 저렇게 안 팔고 며칠에 걸쳐서 그냥 조금씩 팔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무식하게 다 던져버리니까 하루에 거의 10% 하락하는 이런 게 나온다라는 개인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던지지 않잖아요. 던지기 전에 뭡니까? 주식 관련된 옵션, 주식 관련된 선물 다 매도해놓고 던지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지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럼 주식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 그 퍼센테이지가 던져서 좀 준다고 하더라도 그 주는 것만큼 선물이나 옵션에서 그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던지는 거죠. 공매도를 만들어서 중립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전략적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게 그냥 그대로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하는 섹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버리는 카드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버리는 카드에서 버티면 죽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장기로 매집이 많이 되는 종목이 뭐 단기 한 달간 매도한다. 그런 거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수량이 장기 수량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은 일단 9월 달의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매수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곳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포인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단순하게 경기 부양책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규제 관련 리스크는 오늘도 나오잖아요. 지금 뭡니까?
플랫폼 시작해서 사교육 시작해서 지금 게임 시작해서 오늘은 뭡니까? 어제부터 나오는 거는 엔터 관련된 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규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왔을 때마다 시장이 거의 글로벌 증시를 폭락으로 밀어넣었는데 지금은 뭐 엔터 관련된 규제 나와도 중국 시장은 급반등입니다. 볼장의 반응.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뭡니까? 중국이 처음에 자기들의 의혹을 가지고 사교육이나 플랫폼 관련된 데서 빵 터뜨렸을 때는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게 중국의 공산화 정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파급가 컸다면 지금은 중국이 자기가 정말 규제하고 싶은 쪽만 정밀 폭격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파급 효과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외국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어느 정도 자기들 필요한 곳에서만 선별적으로 할 거야라는 내수와 소비와 관련 쪽에 집중된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제가 몇 주째 얘기했지만 뭐 개인 대출을 좀 늘려주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양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이머징 마켓에서 유입되는 아시아 쪽의 자금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8월 달에 어떤 지표의 부진과 규제 관련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내놓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우리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중국 소비재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엉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최근에 급락을 겪으면 제가 봤을 때 바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삼성전자를 좀 보면 사실 수급이 이제 조금 교차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가권에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면 어느 정도 7만 원대 초반대에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상승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만의 이제 TSMC가 메모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인상을 대폭하면서 대만 주가가 지금 현재 자리를 이제 완전히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다른 섹터들 경기 관련된 종목 확장된 그 민감주들도 제대로 상승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큼 빠르게 외국인 매도 줄어드냐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조금씩 강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그 분기점을 지나서 뭔가 턴아웃을 할 때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만들어주면 작년처럼 좀 좋은 계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한 가지는 삼성전자도 반도체 가격을 일부 좀 인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V자형 반등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갖고 있는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뭐 20% 가까이 급등시키듯이 삼성전자도 메모리 가격은 D램 가격은 어느 정도 만약에 인상을 해버리면 아마도 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걸 비롯해서 남은 이제 소재나 부품 쪽으로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매수 좀 턴아웃 된다면 우리 시장이 또 한번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급의 변화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이런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수급의 변화, 요 세 가지 정도를 9월 달에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잡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사실 이제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많이 봤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개인 수급을 잠깐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살 때는 시장이 하락을 하고 개인들이 매도할 때 시장이 상승하는데 8월 20일 전후로 해서 개인 그 이후에 이제 8월 23일부터 정확하게 8월 23일이 우리 시장의 7, 8달 하락을 마감하고 딱 반등하는 그 첫날이거든요. 그때부터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 3천원씩 막 팔고 중간에 이제 또 한번 개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 기조를 잘 이어가다가 최근 이제 3일 동안 급격히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매수가 지금 보면 9월 7일 날 4,300억 정도, 9월 8일 날 4,200억, 그리고 오늘은 뭐 1조 2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수가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래서 IT가 가는 시장에서 IT를 샀으면 그래도 좀 버티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3일간 개인들이 샀던 종목은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 대부분 지금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서 대안투자를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들 물량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시각이 뭐냐면 결국 이 대안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매물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이제 어제 받았던 물량에 대한 이제 물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타기가 들어가면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물량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급락이 반도체에서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반대 매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거의 1조 이상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물량들 반대 매매를 아마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현재는 버리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동성장의 초입같이 작년 같은 경우면 죽였다 또 살리고 죽였다 또 살리고 이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유동성이 아니거든요. 점점 유동성은 줄어들고 외국이나 기관들도 자기들이 결국 끌어올린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뭡니까? 유동성이 줄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우려스럽냐면 결국 지금 사 들어가야 될 때는 그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민감주나 소비재 쪽으로 생각을 해서 모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물량들이 전부 다 카카오나 이쪽으로 물타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그게 지난 3일간의 수급을 보면 명백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물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진짜 과감하게 끊어내고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야금야금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아가고 근데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지금 경기 민감주가 그냥 쭉 기분 좋게 상승을 하면 개인들도 따라가기 시작할 건데 지금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 소비재들이 어쩌냐면 한번 올랐다가 또 쭉 뺐다가 한번 올랐다가 뺐다가 요런 지금 현재 견디기 힘든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럴 때 그냥 눈 딱 감고 경기 관련된 소비재나 이거 사셨으면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덮어두면 이게 10월달, 11월달 넘어갔을 때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때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이나 항공, 뭐 카지노, 호텔 이런 관련된 종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이제 그 종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종목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카니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그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 크루즈선이죠. 크루즈선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지금 보고 있는 잠시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을 좀 보신다면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잠깐 보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고가를 형성했거나 가격적인 밸류가 굉장히 높아서 접근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니발 같은 종목을 좀 본다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급락을 했고요. 그때 이제 대량의 손바뀜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매집 과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이 좀 많이 됐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줄 때 여기서 또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을 떨어질 때 아래쪽에 또 다시 매집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른 미국의 섹터들과 비교하면 이 여행이나 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 200%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미국에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본다면 카지노 관련된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윈리조트라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보면 아래쪽에서 손바뀜이 많이 나오면서 매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못 넘어가는 몇 안 되는 종목 섹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집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들이 이번 7월달, 8월달 급락했던 시기를 좀 본다면 6월달에 급락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잘 보시면 아래쪽에 저점을 형성할 때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이 카지노나 여행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면 아래쪽에 매집이 지금 8월달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카니발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관련해 있는 이런 소비자 민감주들이 이번에 8월달 이후에 6, 7, 8월달 급락해서 내려올 때 아래쪽에서 상당히 매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미국이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으로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10월 달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을 해서 아마도 지금 미국에 있는 펀드들도 이런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서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상당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등락이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을 하겠지만 이미 7월달 8월달 구간에서 매집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호텔 쪽으로 상당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위드 코로나가 되면 뭘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원래 우리 도 아나운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봉쇄 정치가 안 나오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 여행 가고 싶죠. 그렇죠. 저도 똑같거든요. 네. 저는 첫 번째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제가 이걸 노란통에서 제가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한번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행 갈 때는 뭘 합니까? 옷도 사야 되겠죠, 이제.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동안은 그냥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옷도 사야 될 거고 신발도 사야 될 거고 뭐 화장품도 사야 될 거고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뭡니까 경기 소비자 민감주인데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됐을 때는 경기가 확장된 기초 섹터들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쪽이 건설이나 이쪽이 좀 각광을 받았다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때는 소비재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9월 달에 우리가 어느 쪽에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요. 답은 나와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려운 환경을 만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면서 매수를 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면
이제 지금 대안 투자 쫓아다니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 투자를 쫓아다니기보다는 물타기 하기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와 그 만기 그 주에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 1월 달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1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도 1월 달 고점을 못 넘어가니까 엄연하게 조정이 나왔죠. 고점 갱신을 못 했으니까. 그 조정을 받을 때 대장주가 누굽니까? 제가 볼 땐 카카오입니다. 그 조정을 받을 때 대장주가 카카오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가 급락을 했다? 물론 그게 규제 관련 리스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련 리스크나 뭐 오늘 금융상품과 관련 이슈가 물론 나왔지만 그건 하나의 이제 계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흐름 사이클을 본다면 어느 시기에 대장주가 몰락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우리 시장의 가장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카카오인데 그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했다? 시장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3분기 이제 실적 기대 종목인데 지금 실적이 뭐 웬만큼 좋게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대부분 좋게 다 나오는데 이 부분 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이제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과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측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 기대치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이 그 두 가지가 교차를 합니다. 그 뭐냐면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급락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꺾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그 급락을 이용해서 매집을 하고 손바뀜을 유도하려는 종목들도 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보면 소비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가 많냐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이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해서 이번 주에 대부분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는 섹터 중에 하나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인데 그 종목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을 하는데 사실 중국을 본다면 지금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이번에 급락할 때가 아마 바닥을 형성할 개연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번에 급락을 한다? 중국 시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느 나라보다도 내수 쪽으로 좀 빨리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되고 역발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하는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외국인이 잘 매수하는 실적 좋은 경기 민감주 이렇게 찾으면 가장 아이디어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수급도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근데 그게 경기 민감주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럼 9월 달에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실적 좋은 경기 민감주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쉼없이 달려왔는데 결국에 이제 시장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오늘도 역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장기적인 암으로 보면 경기와 주식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건 바뀌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 사이사이에 보면 이 둘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최근 몇 달입니다. 두세 달.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데를 갈 때 방향성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장과 경제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요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길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 혹은 문자 번호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